농지를 활용한 노후 준비 전략. 천하의 근본에서 노후의 근본으로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본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농촌에는 고령자만이 남아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농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체력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없을 때가 오면 모아둔 자금은 턱없이 모자라 노후 자금은커녕 생활비조차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무조건 봉양을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농촌의 고령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살아온 농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이 그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농지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인과 은퇴 예정자들이 활용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효자보다 나은 농지연금. 우리나라 농촌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농가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70세 이상 고령 농가 중 80% 이상이 농사로 연 매출 1,0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고령 농업인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 없이 불안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농지연금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생활 장치로 2011년 도입되어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5,000명을 돌파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존 농지를 활용하여 경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효자보다 나은 노후 대비로 부상하고 있다. 2. 농지연금 제도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일정 기간의 영농 경력도 필요하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5년의 영농 경력은 연속적인 기간이 아니고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유 농지에 대한 크기 제한은 없다. 2인 이상 공동 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 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하여 산출한다.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며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제한되며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도 제외된다. 연금액의 산출 방법은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8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령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65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자 사망 시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평균적으로 종신형보다 지급기간 짧아 지급액이 종신형보다 많다. 종신형과 다르게 기간형에는 가입 연령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 종료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3세의 농지연금 가입자가 기간형을 선택할 경우 10년형만 가입할 수 있으며 5년형은 선택할 수 없다. 즉 고령 농업인이 사망 시까지 안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신형과 기간형 모두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 상한액은 월 300만 원이며 농지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고 연금의 재원은 농지관리자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부터 약정 종료 후 농지 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수행한다. 3. 농지연금이 좋은 4가지 이유.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노후 생활이 불안정한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 농지의 작용과 임대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임대가 가능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지연금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종신토록 보장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는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된다. 셋째,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넷째, 농지연금을 받는 농업인 사망 시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사망 시 농지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담보 농지의 처분액보다 많더라도 자녀 채무를 다른 농지나 상속인의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농지 가격보다 적을 경우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즉 생전에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사망 시 농지 처분액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자녀 재산은 상속까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비교. 농지연금은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수령자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다.
우선 2014년에는 담보 농지의 평가 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두 가지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가입비의 폐지 및 부부 모두 만 65세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조건을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2015년에는 담보 농지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3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가입이 불가했던 것을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농가 약 3만 호에 추가로 농지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다. 농지연금과 유사한 방식의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두 연금제도의 동일기간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농지연금이 조금 더 많다. 게다가 농지연금은 경작을 통한 수입과 농지 소유자가 나이가 들거나 질병 등으로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여 임대료 수입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영농 경력이 영속적으로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농업 경영을 이양할 경우에는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 이양 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주택연금보다 활용도가 높아 노후대 비용으로 더욱 효과적이다. 4. 도시인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농지연금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 즉 도시인이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생 전반기에는 직장인으로 준비한 노후 준비자금 외에 농지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농업인으로 신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가 없다면 농지를 구매해야 한다. 물론 농지의 구매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농지 가격은 다른 토지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나면 구매할 수 있는 농지는 많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기본 경작지 규모는 1000제곱미터이다. 농지를 구매했다고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자주 방문할 수 있는지 또는 경작을 위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등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실거래가 비교할 경우 충청남도 이남 지역을 선택한다면 경기도 실거래가의 1월 2일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도 가능하니 예산과 교통편을 고려하여 농지를 구매해야 한다. 둘째,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쌓아야 한다. 농지연금의 취지가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영농 경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농업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일 농지원부 등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작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의 확인이나 해당 지역 이장의 현지 확인을 통해서 발급하는 영농경력 확인으로도 경작기간 인정이 가능하다. 5. 100세 시대 관점의 농지는 노후 생활의 근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농지연금을 3층 연금과 주택연금과 활용하여 함께 준비한다면 기존 연금으로 부족한 소득 부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금들과 달리 농지연금은 가입 자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업인 자격 취득, 농지구매와 영농기간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 관점에서 바라본 농지연금은 기존의 3층 연금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층 연금은 일정 기간 모아둔 자금을 받으면서 소진되는 구조임에 반해서 농지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경작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며 임대료 수입을 비롯하여 경영 이양을 통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현금 흐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농지연금의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비경제적인 것도 많다. 첫째, 건강이다. 농지연금의 경우 본인 소유의 경작지를 운영하면서 규칙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므로 경작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신체의 건강함은 기본이며 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은 덤이다. 본인이 직접 기른 작물을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최고의 건강식이 될 것이다. 둘째, 가족의 화합이다. 자녀들의 출가 이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자식들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거주한다면 자녀와 손주들의 생생한 자연학습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치 별장이나 주말 농장에 놀러가는 즐거운 기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직접 기른 농작물을 온 가족이 모여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 농지를 노후의 근본으로 활용하자. 제2의 인생은 농지 노후지대보냐. 농지연금 Q&A. 연령이 아주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가? 농지연금의 경우는 가입 연령에 상한이 없으므로 9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음. 연금 수급 중에 월지급금 지급 방식 변경이 가능한가?
농지연금은 약정 체결 시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지급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에는 월 지급금 지급 방식 변경이 불가함. 가입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가?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한 부부 모두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농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월 지급금도 증액되는가? 약정 체결 시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산정되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해도 월 지급금은 오르지 않음.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락해도 월 지급금은 감액되지 않음. 연금 수급 중 담보 농지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타인에게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 해지에 따라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함. 절세금융상품, 연금 절세 전략, 연금 계좌에 400만원 앤드 IRP 계좌에 300만원. 연금저축 계좌와 IRP 모두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55세 이후 연금을